절기상 대한인 오늘도 매서운 한파가 이어졌습니다. 주말인 모레와 휴일에는 한파가 절정을 이루겠고 다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교육청이 공동개발하는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집필진이 확정됐습니다. 집필진은 공개와 검증을 원칙으로 내세웠습니다. 익산시가 중국의 주얼리 업체 유치가 여의치 않자 국내 업체 유치에 집중하기로 했지만 이마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주시가 실시한 용역에서 권역별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진통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절기상 대한인 오늘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네, 한파는 이번 주말에 절정을 이룬 뒤 점차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넓은 호수가 계속된 한파에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큼지막한 돌을 힘껏 던져도 금만 조금 갈 뿐 깨지지 않습니다. 운동하러 왔어도 이렇게 날씨가 춥네요. 근데 덕지 방둥이 얼었어요. 그저께부터 얼고 내일도 있고 잠바도 있고 운동화 신고 그래도 추워요. 시장에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찾아볼 수 없었던 모닥불이 등장했습니다. 이런 강추위에서는 불을 피우지 않으면 사람이든 상품이든 얼어붙기 때문에 장사를 할 수 없습니다. 혹시나 배 얼을까 하고 춥기도 하고 하니까 여기다 불 놓으면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다 떼고 가고 하니까. 절기상 대한인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진 데 이어 한낮에도 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주 들어 한파가 이어지면서 오늘까지 50여 건의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가 접수됐습니다. 내일도 구름이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안팎, 낮 기온은 0도 안팎에 머무는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이번 한파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23일 밤부터는 북쪽의 찬 공기의 남하로 인해 매우 춥겠고요. 특히 24일에는 올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주말에는 눈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에 서해안부터 내리기 시작해 낮에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사흘 동안 이어지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다음 주 초까지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말에는 많은 눈까지 예상된다며 건강과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지역교육청이 공동개발하는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집필진이 확정됐습니다. 교수와 역사교사 등 31명이 참여하고 교재 작성 과정에서 공개와 검증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사 국정교과서에 대응해 4개 교육청이 공동 개발하는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집필진이 확정됐습니다. 역사 교수 12명과 중고교 교사 19명 등 모두 3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역사 교수는 시대별로 고대사와 고려, 조선시대가 각 2명씩이며 근대사 4명, 현대사 1명 등입니다. 근대사는 논란의 여지가 많아 집필진 수를 가장 많이 배정했습니다. 교수 집필진은 전북교육청이 4명, 세종교육청이 2명, 광주와 강원이 1명씩 추천했으며 역사학회에서 4명을 추천받았습니다. 교수님들은 대체로 검인정 교과서 집필 경험이 있으신 분과 수능이나 국가고시 출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모셨고요. 학회에서 명망있고 전문성이 있으신 교수님들로 추천받아서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현대사와 세계사 분야 집필진을 추가해 모두 40명 수준의 최종 집필진을 꾸릴 계획입니다. 집필진은 편찬 방향과 기준을 조만간 확정해 토론회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보조교재 내용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역사교과서 보조교재는 한국사 전체 범위 내에서 주제 중심으로 지역사와 결합하는 형태로 제작됩니다. 역사교과서 보조교재는 오는 8월 초안을 발표해 검증을 받은 다음 수정과 보완 작업을 거쳐 내년 2학기에 일선학교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JTBC 뉴스 조창현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제안한 총선연대 공개 논의에 찬성해 전북에서 후보를 단일화 하는 야권연대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총선연대는 수도권에서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두 정당이 혁신적인 측면에서 호남연대를 검토할 경우 지역 정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연대를 하지 않기로 해 후보 단일화 연대 논의는 국민의당을 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으로만 진행됩니다. 익산의 패션 주얼리 산업단지에 중국 기업 유치가 쉽지 않습니다. 익산시는 수도권 등 국내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에 중국 기업 27곳이 유턴을 약속한 익산 패션 주얼리 산업단지입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8개 기업만 투자했을 뿐 6곳은 계약을 해지했고 11곳은 투자를 보류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세계 경기 침체를 이유로 투자에 적극 나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고용 창출은 당초 기대한 일자리 14,000여 개의 2% 수준인 280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중 FTA 발효로 중국 기업 유치에 숨통이 트일 거란 기대도 있었지만 예상과 달리 올해 유턴 기업 유치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유치 대상인 중국의 주얼리 업체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익산시는 2012년 당시 3,000여 개에 이르는 중국의 패션 주얼리 생산업체가 중국의 경기 침체 영향으로 지난해 100여 개로 크게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유턴 기업 유치가 여의치 않자 국내 업체 유치에 집중하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국내에 있는 주얼리 기업들도 더 쉴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수도권이라든지 비수도권이라든지 투자 의향이 있는 분들은 저희가 그 유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고. 하지만 실질적인 지원책이 없어 국내 기업의 이전을 이끌어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턴 기업 유치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면서 절반 넘게 남은 패션 주얼리 산업단지를 올해도 놀리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이슬람 교도들이 먹는 할랄 식품 단지 조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기독교 단체들은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할랄 식품 단지를 만들면 무슬림이 대거 들어올 수밖에 없고 테러 위협 등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 가공식품의 이슬람권 수출 확대를 위해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할랄 식품 단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무슬림 대거 입국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에게 100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합니다. 또 이와 별도로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 관련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1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설 대목 자금 지원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가 쓰레기를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업체에 수거를 맡기는 것보다 권역에 따라 수거를 맡기는 게 효율적이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거업체 축소와 인력 감축이 제시되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시내 주택가입니다. 제대로 분리해 버리지 않은 쓰레기가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수거업체가 종류별로 다르다 보니 제때 수거되지 못하거나 불법 투기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냥 갖다 부숴놓고 가고 그냥 음식물 쓰레기 섞어서 갖다 내버리고 서로 협조를 해야 되는데 협조를 안 해요. 전주시가 용역을 실시한 결과 종류가 아닌 권역별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권역을 7개로 나눈 뒤 한 업체가 한 권역의 모든 쓰레기를 수거하자는 것으로 지금보다 인력은 60여 명, 차량은 20여 대 줄일 수 있어 예산도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대신 수거업체가 14개에서 7개로 줄어들고 고용 승계에 있어서 혼란 등은 과제로 지적됐습니다. 전주시는 늦어도 2월에는 최종 방침을 정할 계획입니다. 용역 결과는 나왔지만 업체와 의회 등과 이 다양한 의견 같은 것을 이렇게 수렴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 전주시 안을 결정 지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수거업체 등이 용역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등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전주시는 3년 전 용역을 거쳐 쓰레기 수거 방식 변경 여부를 검토했지만 논란 끝에 포기했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시가 상반기에 전주정신을 선포하고 기록원 설립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1년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전주정신을 꽃심과 다울,
풍류와 올고듬 등 4가지로 집약하고 시민 설명회 등을 거쳐 상반기에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주의 역사와 문화, 예술 등 각종 자료를 모은 기록원인 이른바 전주정신의 숲을 하반기부터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주시가 인권 강화를 위해 인권위원회 설립을 추진합니다. 전주시는 인권단체가 추천한 인사와 교수, 시의원 등으로 인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인권위원회의 제안을 받아 정책에 반영하고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인권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97회 동계체전을 앞두고 18년 연속 종합 4위를 노리는 선수들의 훈련이 한창입니다. KT 위즈 프로야구 2군 선수단이 익산에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스포츠 소식 정원익 기자입니다. 가볍게 얼음을 지치며 패스를 이어받은 뒤 강한 슈팅을 날립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재빠른 몸놀림은 마치 실전 같습니다. 97번째 동계체전까지 남은 기간은 이제 겨우 한 달. 18년 연속 4위라는 대기록을 위해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이 팀으로는 처음 나가는 대회이긴 하지만 애들 여기 있는 같은 팀 아이들이 여러 번 동계체전에 나가본 적이 있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동계체전보다 일주일 앞서 열리는 장애인 동계체전 선수들도 강원도로 전지훈련을 떠나는 등 맹훈련을 펼치고 있습니다. KT 위즈 프로야구 2군 선수단이 익산에 정식으로 베이스 캠프를 차렸습니다. 선수단은 익산에서 훈련을 하며 올 시즌을 준비한 뒤 올해에만 54차례의 홈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또 앞으로 3년 동안 익산시를 연고로 활동하게 됩니다. 시민들에게 프로야구를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제57회 전국 유소년 정구대회가 순창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내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대회에는 모두 35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실력을 겨룹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라북도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계속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거점 소독시설과 통제초소 40곳에 경찰과 군인 등 100여 명을 배치해 축산 차량에 대한 소독과 통제를 이어가고 있으며 익산 왕궁동 축산농장 밀집 지역에 소독방제 차량을 동원해 소독하고 있습니다. 또 8개 도축장에 점검관을 보내 구제역에 감염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영농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체험용 농지 취득이 허용되고 농업인들의 행위 제한이 완화됩니다. 농림부는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업 체험이나 주말 농장을 목적으로 할 경우 대학생들의 농지 취득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민들이 이미 완공한 본인 소유 건축물에 대해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이뤄진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서 66건의 농산물이 잔류농약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지난해 7,245건의 농산물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6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품질관리원은 이 가운데 23건을 폐기시키고 24건의 농산물은 출하를 연기시켰습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쯤 임실군 지사면 69살 양모 씨의 돼지 농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돼지 400여 마리와 축사 220제곱미터를 태워 소방서 추산 3천만 원의 피해를 낸 뒤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업계 1위 SK텔레콤이 케이블 TV 업계 1위인 CJ 헬로비전을 인수 합병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론의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4월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오늘 열린 한국언론법학회 학술대회에선 SK텔레콤의 CJ 헬로비전 인수합병이 여론의 민주적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특정 기업이 국민에게 지배적 영향력을 미치게 돼 다양한 여론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거대한 공룡이 된다면 결국은 SK가 추구하는 기업의 이념에 따른 프로그램들이 우리의 안방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시청자의 기본권들이 상실되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특정 재벌의 지역방송 독과점이 강화될 것이라며 인수합병 반대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보도 기능이 없는 지역 채널만 운영할 것이라면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총선에 나설 후보자들은 지역 채널이 토론회 등을 방송하기 때문에 사실상 보도 기능을 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선거 때 선거 토론 방송을 하기 때문에 후보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거든요. 대기업이나 아니면 특정 사업자가 나중할 때는 선거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CJ 헬로비전은 다음 달 주주총회를 열겠다고 밝혀 정부가 인수합병 허가 여부를 발표하기 전에 인수합병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